말리포 바다 캠프, 롱보드 크로스 스텝 마스터리, 롱보드에서 크로스 스텝, 로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버 한 명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놔서 그 자료를 참고 삼아 한번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윙백라든지, 미끄러진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리포 파도를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겁니다. 나는 앞으로 걷는 게 아니라 파도 위에서 흐른다. 흐르라. flowing mindset. 흐른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미끄러진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거는 그 무게의 어떤 그 눌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균형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스치듯 흘러가는 마치 중국 영화, 쿵푸 영화를 보면 가볍게 그 스텝을 밟는 그런 것처럼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흐른다라는 그리고 특이한 얘기를 해요. 역시 보스는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음, 보드가 뒤로 빠지는 것처럼 흘러가라. 개인적으로 나는 보드에서 점프하는 거를 좋아해. 왜냐면 보드에서 순간적으로 점프를 하면 보드가 좀 미끄러져요. 빨리 앞으로. 그러면서 내가 조금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리포 파도가 뭐 아주 민감한 부분에서 힘이 없어요. 민감한 부분에서 힘이 없을 때, 그 힘이 없는 부분을 빨리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파도의 리프팅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점프를 하는데, 롱보드에서도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파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호환다 효과, 파도가 내 보드를 감싸서 눌러주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이드 트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완만한 비치 블레이크, 슬로우 웨이브, 롱보드 최적의 파도, 좌우로 열리는 파도, 사이드라인 타기죠. 어쨌든 파도 탄다라는 거는 사이드를 타는 거니까 그 파도가 몇 초 만에 부서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실제 10초 만에 보통 단거리 선수들은 100m를 가죠. 그러니까 서퍼 역시도 라이딩을 만약에 한 20초 정도 했다 그러면은 100m를 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그 라이딩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을 함께 또 하면서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아주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초속 5m 이상이면 더 좋은 건데 AI는 속도 유지, 라인 유지, 프로스텝을 성공하는 방법은 속도라는 라인을 유지한다. 두 가지가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음, 사이드 라인. 쉽게 말하면 크로스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으로 무게를 이동하는데 그 무게의 이동을 일단은 최소화하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서퍼스 롱보더 기준으로는 숏보더도 자세가 있지만 롱보더 기준으로는 서퍼스 퍼스처 서퍼의 자세가 있다. 그게 뭐냐면 뭐 영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살짝 그 무릎을 구부려서 예, 각도를 주는 거예요. 다리, 장단지, 무릎, 허벅지의 각도가 마치 그 나무 목각 인형이 이렇게 관절이 꺾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어, 왔다 갔다 하는데 180도가 되지는 않는다. 각도가 이렇게 수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음,
35도에서 하면 13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 스텝을 밟아주면서 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서지 않는다라는. 그만큼 엄청난 그 밸런스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축성 이런 거. 마치 이렇게 스프링이 조금 움직이는 관절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게 서퍼의 록인 자세다. 근데 그 자세를 무시하고 딱 일직선으로 서거나 하는 자세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엄청나게 좋은 파도의 양질의 파도가 내 보드를 뒤에서 꽉 잡고 있을 때는 진짜로 그 뭔가 그런 자세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기본 자세는 바로 13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도를 유지하는 거. 절대 펴지 않는다. 그래서 크로스스텝 5단계 컬러링. 육상에서 기초 감각 만들기. 그 말리포 바다 캠프에서 플로어에 이렇게 각구목, 나무를 대놓고서 나무 위를 걸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밸런스 보드를 탄다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샌드, 그 다음에 주고, 달리기를 해가면서, 천천히 달려가면서 크로스 스텝 달리기를 한번 해보는 거. 앞으로도 달리고, 뒤로도 달리고. 그러니까 이제 롱보드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롱보드가 한 평균 3m 정도 되죠. 좀 길어 보이는 게. 그러면 3m 정도 되는 거에서 딱 약간 뒷부분이면은 한 뒷발이 1m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뒷발부터 스텝을 잡아서 노즈까지 가면은 2m를 걷는 거예요. 2m 걷기. 약간 빠르게 미끄러지듯 달리기, 걷기. 그 다음에 2m 또 백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4m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달리면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달리면서 연습도 할 수 있다. 확 트인 공간에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해변 비치 달리기를 할 때 그런 달리기를 하면 좋다. 화이트워터 넘어지면 감각이 들고 이건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파도가 부서질 때 그냥 트리밍 하는 연습을 합니다. 트리밍. 완전히 내가 몸무게를 그 보드를 물속에 쳐박는 느낌. 트리밍이라는 걸 통해서 아, 파도가 내 보드를 꽉 붙잡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숏보드도 그게 배럴을 탈 때는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그린 웨이브, 라인 타기, 트리밍이죠. 아, 어쨌든 그 사이드로 해야 파도가 보드를 눌러주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 눌림을 당할 때 스텝을 하면 이제 그 최대한 균형과 무게중심을 좀 뒤쪽으로 빼면서 스텝을 해서 노즈까지 전진을 해도 상관이 없는 어떤 게 되죠. 그런 육상 트레이닝, 크로스토 워킹, 한 줄로 걷기, 이게 나무 걷기가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테이핑을 쭉 해놓고 방바닥에다 해놓고 그 우유 테이핑 우유 걸어도 되죠. 림백 해야 되는 거. 림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135도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가 림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게 아니라 흐르듯 미끄러지듯 앞으로 걷지 않고 살짝살짝 발을 미끄러질 수 놓는다. 샌드 트레이닝은 앞발, 뒷발 교차 반복. 그다음에 크로스 워킹. 그러니까 초보자들의 나쁜 습관이 뭐가 있냐면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교차하지 않고 전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걷기라는 건 어떻게 돼요? 앞발, 뒷발 계속 반복적으로 걷기, 뛰기도 교차하는 거죠. 뒷발이 앞으로 가고 또 뒷발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교차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발이 앞으로 가고 뒷발 따라고 앞발이 앞으로 가고 뒷발 따라고 이게 초보자의 실수인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들이면 크로스 워킹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시선 자유롭게. 시선은 바닥에 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바닥에 안 두려고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습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텝을 바라보는 거죠. 시선이. 뭐 앞도 안 보고 이제 방향 감각도 없고 이러다 보면 스텝을 바라보니까 안정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서핑은 항상 앞을 주시하면서 감각으로 스텝을 하는 거죠. 보드를 밟는 게 좀 완벽히 제가 화이트 워터 훈련. 움직이는 보드에서 균형 갖고 완벽한 스텝. 이거는 이제 서핑의 성공이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서핑을 했어. 사이드 라이딩을 쳤어. 그 다음에 서핑을 잘 하고, 다시 패들아웃 하는 그런 과정 없이 중간에 넘어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기초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크로스 스텝을 도전할 게 아니라, 완벽한 라이딩을 먼저 연습을 하고, 이제 안 넘어져. 밸런스, 코, 모든 것이 이제 갖춰져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서지는 파도에서 화이트 워터에서 내가 버티는 게 되면 이게 훈련이거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을 시도하는 거죠. 사실상 그 서핑은 아, 숏보드를 타든 롱보드를 타든 안 넘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샌드위치도 그렇고 만약에 자칫해서 넘어지면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샌드도 역시 잘못 넘어지면 수심이 낮은 데서 넘어지면 다칠 수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서핑 스팟은 보통 코럴이나 락존이 많다. 그런데 파도가 진짜 좋을 때는 만조 때보다는 간조 때가 좋다. 그러니까 수심이 엄청 낮다. 보통 프로서퍼들이 서핑을 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엄청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 넘어지는 게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 넘어지면 다치니까. 안 넘어지면 안 다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스케이트보드 훈련을 하는 이유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파도 중간 라인 유지, 체중 이동을 통한 속도. 이 사람 지금 보면 무릎이 구부러져 있죠. 펴져 있는 게 아니죠. 또 몸이 뒤로 살짝 자세가 낮춰져 있고 각도가 조금 더 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를 치면 그 펠티드 앵글이라고 하는데 유효각, 그 느끼는 각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아주 급격한 파도에서도 서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보드가 멈추면 크로스 스텝 100% 실패한다. 스텝보다 먼저 보드를 살려라. 무슨 얘기냐면 속도를 유지해라. 이 얘기죠. 속도를 유지해야만 라이딩이 가능해진다. 실전 크로스 스텝 한도 원칙, 링백. 약간 상체를 뒤로 물러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게 장단지 다리는 완전히 그 수직으로 서 있고 무릎에서 허벅지하고 허리 부분, 힙 부분이 꺾여 있는 거예요. 각도가. 135도 정도 왔다 갔다. 올라갈 땐 조금 더 올라갔다가 더 뒤로 갔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몸은 일직선으로 서 있으니까 림백 현상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돈 스텝. 걷듯이 하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흐르듯이. 그래야 그 보드 자체의 어떤 그 무게가 이게 보드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설사 눌림이 있어도 그 눌림이라는 게 쭉 뭐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쿵 하고 눌리는 순간 노지 다이빙이 일어날 확률도 높고 내가 불안할 수도 있는 거죠. 스위프트보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패들보드 라이딩도 마찬가지인데 아,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갔다라는 건 보드가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말장난인데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해라라는 거죠. 오케이. 보드가 뒤로 밀려난다. 앞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죠. 프레드 밀, 음, 뒤로 미는 느낌. 발로 뒤로 미는 느낌. 그것도 뭐 괜찮네요. 한번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발로 뒤로 민다. 모두를.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가겠죠. 말리포 실전 전술 매트리스. 파도 크기 허리 이하 작은 파도 추천. 벽도 안전 스텝이 보이는 높은 쪽입니다. 국소풍 5m 이상. 어쨌든 좋은 파도는 약간 파도에 힘이 있는 게 좋은 거니까. 음, 사이드 라인을 유지해라. 파도의 중간. 타이밍은 속도가 붙었을 때 파도가 내 보드를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음, 마인드셋 라인업. 응원하기. 팀 훈련. 혼자서 하기보다는 이제 몇몇 그룹으로. 패들보드 서핑 같은 경우도 말리포에 지금 한 4명 정도는 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동호인 팀, 쉽게 말하면 함께 자주 타는 팀, 실패해요. 패들보드 역시도 롱보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실패해서 완벽한 행보다 반복이 없음 넘어지는 것이 정상. 바다 캠프 확장, 보드 드나무, 서핑 스킬, 해양환경 보호, 좋죠. 고용적 커뮤니티, 오케이. 여기가 클럽이 있습니다. 말리포 해양 스포츠 클럽이라고. 거기에서 서핑하는 사람, 예, 일반 서핑, 패들보드 서핑, 그냥 패들보드 타는 사람, 바다 수영하는 사람 등등이 있습니다. 진정한 서퍼이 완성. 한 줄이 정리. 파도 흐름 중심 유지, 보드 컨트롤이 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 보드 컨트롤은 안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파도의 흐름은 파도 관찰을 잘하는 것. 중심 유지는 훈련이 필요한 것. 파도를 걷는 게 아니라 흐르게 된다. 마치 물처럼. 말리포 바다평구에 사는 롱보드 서핑. 대종함을 안 바꿨네.